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걱정 없는 더 행복한 전주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 제7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개막식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목서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평소에 기후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관심도 굉장히 많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정한 코로나19 시대에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되는 행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쁘신 와중에도 제7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를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7회째로 열리는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는 전주시와 로컬 퓨처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그리고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자입니다. 작년처럼 하루 일정의 핵심 내용을 위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의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기후위기와 지역화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오늘 회의는 스웨덴 룬드 대학 알프 호른보리 교수의 첫 번째 기조 강연에 이어서요. 전북대 이미옥 교수의 두 번째 기조 강연과 국내외 지역화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3개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3개 세션 종료 후에는 헬레나 노르베리 호찌 로컬 퓨처스 대표님의 마지막 기조 강연이 이어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 기조 강연과 1세션을 12시 40분까지 그리고 2세션과 3세션은 오후 일정으로 6시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는 만큼 네트워크 상황 등으로 연결이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초청 인사와 내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수 전주시장님이십니다. 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님은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의가 있으셔서 이미숙 전주시의회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7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조직위원장이신 오창환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창환 조직위원장님의 개회사를 들으시겠습니다. 소개받은 조직위원장 오창환입니다. 제가 이걸 외울 수가 없어서 좀 읽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주에서 개최되는 제7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에 참여해 주신 국내외 여러 연사님들과 참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제7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기에 전주를 포함한 전 세계가 함께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기후위기와 지역화를 부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기후위기와 지역화를 포함한 행복의 경제학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발표와 토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주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지방정부와 전 세계가 행복의 경제를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주에서 열린 지난 1회에서 6회까지의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통해서 국내외의 많은 지방정부가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는 오히려 시간과 지역의 제한을 넘어
많은 분들이 함께 토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열리는 제7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에서도 국내에 전파할 만한 좋은 논리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인류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던 세계화는 무한 경쟁과 막대한 환경 파괴로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켜 16년 후인 2037년 북극빙하가 사라지고 인류에게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2억 2천만여 명이 감염되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극대화를 추구하는 무한 경쟁 속에서 세계화는 향후 우리 주변에서 많은 가게가 문을 닫게 할 것이며 우리 이웃들이 직장을 잃게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지역의 경제 시스템 또한 붕괴되고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화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 문제를 포함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 모든 지역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어느 지역도 국제적인 협력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환경, 식량, 에너지, 자본 위기 등에 대해 안전할 수 있는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례로 현재는 더 저렴한 돈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음식을 먹는 것이 편리하고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는 지역의 독립적 먹거리 시스템을 파괴시킬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가까운 미래에 환경 재앙으로 전 세계 곡창지대가 파괴될 경우 독립적 먹거리 시스템이 붕괴된 지역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 먹거리 생산과 소비가 연계되어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시스템 구축 방법을 찾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행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진다면 식량의 장거리 이동을 크게 줄여 전 세계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다양한 지역 규모의 금융을 활성화시켜 지역의 부의 유출을 줄이고 우리 이웃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빈부격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기후 위기와 지역화에 대한 논의를 위해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대표님, 알프 호른보고 교수님, 김미옥 교수님, 앙드레 레우 이사님, 앤드류 심슨 연구원님, 제이슨 히켈 연구원님을 모시고 전 세계 지역화를 바탕으로 한 행복의 경제학의 기본 방향과 기후위기와 지역화에 대해 주제 강연과 토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세션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시민의 먹거리 실천 방법을, 이 세션에서는 전주시의 녹색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3세션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자리 정책 방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모든 참여자가 함께 만나서 악수를 나누며 직접 인사를 나누지 못하면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가 많은 국내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로 행복의 경제학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데 기여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의 개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헬레나 호지 대표님과 로컬 퓨처스 사무국 관련자분들, 그리고 전주시장님,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보협의회장님, 행복실현 지방정보협의회장님과 관련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 국제회의 준비에 힘써주신 전주시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회의에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 단체, 전주시민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제7차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개최를 선언합니다. 네, 오창한 위원장님의 개회사 들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누구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기후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이죠. 기후 위기와 지역화 관련해서 어떤 깊은 이야기들이 오갈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김승수 전주시장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주시장 김승수입니다. 벌써 7년이 돼서 7번째 행복의 경제학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시장 되어서 그 다음 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전주시가 가야 될 방향, 또 우리들의 핵심 가치가 사람, 생태, 문화였습니다. 여전히 7년째 그 사람, 생태, 문화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전주시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데, 호지 여사님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너무 많은 게 맞아서 함께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도시의 경쟁력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오창한 교수님을 비롯한 조직위원장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이런 고민들이 없었더라면 저희는 일회성으로 끝났을 텐데 벌써 7년째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조직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머리 숙여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조직위원님들이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그 경쟁력이 저는 바로 우리 전주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듭 오창한 교수님을 비롯한 조직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전주시와 함께 행복의 경제학을 늘 지지해 주시고 또 애써 주시고 행복의 경제학에서 다뤘던 여러 주제들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시지는 못했지만 관심 가져주고 계시는 사회연대 경제지방정부협의회 문석균 회장님, 그리고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너무 반갑게 맞이하고 또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요. 오늘 오시지는 못했지만 우리 호재희 여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또 전주를 너무 아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말씀 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사회적 연대입니다.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은 많은 실험을 해왔습니다. 전주시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으로 또 다른 세계의 다른 도시까지 전파시켰던 착한 임대인 운동, 그리고 재난소득, 그리고 또 해고 없는 도시 선언, 또 전주형 방역 시스템,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연대의 힘이었습니다. 전주시가 모델이 돼서 대한민국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국가의 시대가 지나고 도시의 시대가 왔구나, 이걸 너무나 체감하게 됩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실험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대안들이 있는데 그 대안들이 도시에서 실현되고, 그렇게 성공한 도시의 대안들이 다시 다른 도시를 움직이고 또 국가를 움직이는 저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성큼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 회의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와 상상력 그리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는 실현된 것도 있고 실현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실현된 것은 실현된 것대로 큰 의미가 있고, 실현되지 않은 것들은 역시 우리에게 화두를 던지고 다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끔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오창한 조직위원장님과 조직위원님들, 그리고 호지 여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관심 가져주신 이미숙 부의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바꾸는 힘,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사회적 연대로 지속 가능한 도시, 지속 가능한 국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네, 김승수 시장님의 환영사 들으셨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셨는데 오늘 귀중한 자리 만들어주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시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이 행복한 전주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미숙 전주시의회 부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주시 의회 부의장 이미숙입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우리 강동아 의장님께서 오셔서 축하 인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다른 행사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행복의 경제학 제7회 국제회의 전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정말 비춰줘야 노력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그 오창환 조직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벌써 행복의 경제학이 국제회의 전주가 7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처음 7년 전에 우리 전주시 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행복의 경제학 처음에 컨퍼런스로 시작을 했는데 과연 이게 성공을 할 것인가 첫 개최 때 의원님들의 많은 의구심을 가진 상황에서 저희가 당시에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정말로 우리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가 많은 분들에게 또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로 참 잘했구나 그러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최근 사실은 우리가 몸소 지금 겪고 있는 급격한 기후 변화로 한파 또 가뭄, 홍수, 산불 등의 자연 재난과 감염병 등 사회 재난, 또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침체를 비롯한 전방위적 기후 위기가 표출되면서 그 강도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 기본법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국가가 기본법, 그 녹색 성장 기본법을 제정을 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 전주시는 선도적으로 이 사업에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로 정원도시를 만들고 있고요. 또 지역 주민의 먹거리 실천 전주 로컬푸드를 하고 있고요. 또 수소버스 도입 등으로 생태도시, 지역상생, 공유경제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전주시가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정책은 김승수 시장님의 성공적인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번째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를 이끌어준 우리 김승수 시장님께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인 우리 이 사업의 행복의 경제학이 계속 논의가 되고 또 어떤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기를 우리 다 함께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축사가 이어지겠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직접 참석은 못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보협의회장이신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님이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축사를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청장 문석진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7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를 이렇게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역설적이게도 그동안 우리가 외면해왔던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인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각자 도생의 무한 경쟁을 야기해왔던 성장주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협의회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지역 공동체와 연대, 협력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도 지역 주민의 행복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서 우리 협의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후위기라고 하는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 속에 기후위기 위협이 더욱 크게 다가왔다는 점에서 더욱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컨퍼런스를 통해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좋은 사례들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우리의 협의회도 기후위기와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계속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장이신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님의 축사도 있겠습니다. 역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을 맡고 있는 종로구청장 김영종입니다. 제7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행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예술도시 전주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행복한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에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가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 행사 때는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 성장은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경제의 세계화는 물질 만능주의와 양극화라는 위기를 초래하였고 이상기후와 고용불안, 빈곤, 차별 등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서 지역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행복의 경제학은 지역화를 통해서 공동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인류가 안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위한 경제,
지역 경제가 따뜻해지는 행복의 경제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행복의 경제학을 통해서 다 함께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지속 가능한 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신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님,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 노컬 퓨처스 대표님과 김승수 전주시장님,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님, 특히 이번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오창환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방정부 협의회장님들의 축사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앞서 몇 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전주시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7회째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는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행복의 경제학의 가치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입니다. 그럼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온 그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서 앞장서서 기후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새삼 전주 시민인 게 뿌듯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이번에는 멀리 해외에서도 축사를 보내주실 겁니다. 전주에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찌 로컬 피처스 대표님이신데요. 50년 가까이 전 세계에서 행복의 경제학을 전파하고 있는 지역화 운동의 선구자이십니다. 그럼 대표님을 한번 만나볼 텐데요. 띄워주시죠. 네. Hello, Helena. Can you hear me? Okay, thanks. Could you give 네, your 잘 opening 들립니다. speech now? 그러면은 환영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전주
제7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에서 이렇게 인사 말씀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김 시장님은 글로벌 리더십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로컬리제이션, 지역화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고 계십니다. 김승수 시장님은 경제 그리고 문화 정책으로 이것을 앞세우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 계속 진행하고 계신 이니셔티브는 앞으로도 훨씬 더 자랑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코비드가 끝나고 나오면은 저희는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너무 다른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하나는 아직도 맹목적으로 뒤떨어진 경제 상황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GDP가 이런 번영의 측정으로 사용된다고 믿고 기술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에너지와 그리고 자연 광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경쟁을 만들고 뭐 화성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가장 이 지구의 속에 있는 광물을 캐낸다던가 아니면 북극을 활용한다던가 라는 것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대화를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의 가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후 위기의 시간에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정책은 이제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염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사는 곳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는 이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것을 이해하고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어 주셔서 이것을 속도를 늦추고 그리고 규모를 줄이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앞장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이고 생물 다양성을 다시 살리는 길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저희가 기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생물 다양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협의적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인적으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상품을 사용하고 국내 독점 기업, 국제 독점 기업에게 이익을 줄 뿐입니다. 바로 이런 지역화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지, 언제 도울 것인지, 우리의 1차 상품, 그리고 다양성을 키우는 것, 여기에 대해서 눈을 돌려야 됩니다. 바로 박테리아와 이 토양 내에 있는 박테리아를 계속 살려내서 우리의 이 건강한 토양의 기초를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업에서, 산업에서, 임업에서, 그리고 어업에서 더 적은 단위의 생산을 통해 그리고 더 많은 누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그리고 생태계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허가받은 시스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적으로 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원 내에서 사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석 연료라든지 이렇게 인공적으로 가격이 낮춰진 것 그리고 재생에너지 등은 이것들이 많이
이 홍보가 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모든 경제에 아주 비싼 값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땅을 돌보고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노년 인구를 돌보고 아픈 사람들 돌보고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생물 다양성을 재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산에서부터 시장까지의 이동 거리를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절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런 지역화, 고립된 지역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고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바로 이런 거리를 줄이고 다양화하고 그리고 에너지와 기술을 덜 사용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무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 이후 세상에서는 바로 이렇게 모든 작은 도시 그리고 로봇이 지금 여러 가지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술에 일단 멈춤 버튼을 누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통 기술을 사용을 해서 평가, 연구를 이 기술이 필요한 곳과 필요 없는 곳을 나눠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속도 빠른 기술, 알고리즘이 필요한 곳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곳과 필요하지 않은 곳이 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생물 다양성에는 필요 없습니다. 문화와 언어 그리고 개인성, 인간성을 지키는 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계속 변하는 존재입니다. 나무에 있는 잎들이 변하듯이 우리도 계속 지금 저도 말하고 있는 도중에도 순간적으로 저희 생애는 아주 복잡성과 다양성과 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간 사회에 적응할 것인지 그리고 인간 경제 구조에서 이런 다양성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공동체 섬유를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모두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듣고 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런 소비자 독점주의에서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전주에서는 바로 이런 김 시장님의 훌륭한 리더십을 통해서 이런 모범을 보여주고 다른 세계에서 다른 도시에서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신들의 가능성을 다시 재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사람들과 생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더욱더 생산적으로 토양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과 적은 규모를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인증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로컬화, 지역화가 바로 지역 행복의 경제학의 바로 기초입니다. 저는 김승수 시장님과 그리고 전주시와 이렇게 협력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희의 협력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서 저희가 전 세계의 씨앗이 되어서
퍼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대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 세계로 퍼뜨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역화는 우리끼리 고립되어서 아주 좁게 하는 보호주의가 아닙니다. 지역화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움직임으로서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정책 변화가 필요한 것이며 새로운 무역 정책과 무역 협약과 그리고 발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영향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온라인으로 화상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숨은 어떤 혜택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전 세계로 더 퍼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회의에 참석하게 되고 나중에 또 기조 연설에서 또 뵙기를 바랍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역시 수년간 호치 대표님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 지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첫 번째 기조 강연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스웨덴 룬드 대학 교수이신 알프 호른보리 님께서 지역화로 기후 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Hello, I'm Alf 안녕하세요. Hornborg. 저는 스웨덴 룬드 대학에서 인간 생태학을 가르치는 알프 호른보리 교수입니다. 먼저 제게 기조연설을 맡겨주신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여사님과 행복의 경제학 주최자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 주제는 돈, 기후위기, 그리고 지역화입니다. 먼저 발표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열렸네요. 먼저 지도 몇 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큰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세계 경제는 증가하는 경제 양극화와 생태학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지도는 한 경제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GDP 밀도를 편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계 어디에서 대부분의 돈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더 어두울수록 킬로미터당 더 많은 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지도는 여러 위성 이미지들이 합쳐진 합성 이미지입니다. 세계의 야간, 조명 분포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우주에서 지구를 보신다면 이 지역들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산업, 도시지역 등에서의 기술 인프라가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지도는 각각 돈과 기술의 지형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두 지도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있는 곳에 기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돈과 기술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들은 수세기에 걸쳐 경제, 기술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로 이러한 발전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양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를 촉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자본주의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자본주의의 개념을 해체하고 그 논리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범용화폐라는 매우 근본적인 개념으로 풀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주장하건대 자본주의는 범용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 사회와 인간 환경 관계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화폐와 같은 유물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치가 정말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사회 집단을 축소시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물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아르투로 에스코바르가 최근에 쓴 책에 나온 이 문구를 좋아합니다. 다원성을 위한 디자인에서 나온 문구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디자인하고 우리의 세계는 다시 우리를 디자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우리 유물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일상적인 유물의 변형을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문하는 질문은 소위 그린 테크놀로지, 녹색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기후 재앙을 피할 수 있을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세계적 관점에서 이 현대 기술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인간의 독창성에서 비롯된 것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노동과 다른 자원의 가격 차이로 인해 생긴 비대칭적인 국제 자원 흐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린 테크놀로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 대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언급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하나는 브라질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연료입니다. 유럽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쓰이기에 지속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브라질의 생물 다양성을 희생시킬 뿐입니다. 유럽의 전기차도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터리 생산에 코발트가 필요합니다. 콩고의 열악한 환경에서 아동의 노동을 착취함으로써 채취한 코발트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는 유럽 전역에서 점점 더 저렴해지고 있는 태양광 패널입니다. 이러한 태양광 패널은 비교적 저렴한 중국의 노동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노동법과 환경법을 세계 시스템의 각 다른 가격으로 대체함으로써 유럽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태양광 패널과 그
그 인프라 시설 자체가 차지하는 공간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기술을 나타내는 이 그림을 통해 중심에 있는 공장이 얼마나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간접 토지 요구 사항에는 노동자의 생태 발자국도 포함이 되고 태양광 패널 생산을 위해 천연 자원을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토지가 포함됩니다. 태양광 기술은 실제로 패널 자체를 넘어서는 특별한 토지량을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재생 가능한 카본 프리 에너지로 충분히 빠르게 이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캐나다의 에너지 전문가 마클라브 스밀은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거의 90%가 화석연료에서 비롯되었고 현재도 여전히 그렇다고 추정했습니다. 화석연료로 만들어진 전기의 10% 미만이 비화석연료로 만들어진 전기로 대체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희망하는 비화석 연료로의 전환이 사실은 무척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17년만 해도 태양열 에너지 사용량은 0.7%, 그리고 풍력 에너지 사용량은 1.9%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태양, 풍력, 원자력 발전을 위한 기술들이 생산, 설치, 유지를 위해 화석 에너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대기 중 CO2 농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현대기술에서의 산업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술을 다른 사회 집단들 간의 불공평한 교환을 요구하는 것들의 축적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림의 중심에 있는 공장이 바로 기술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냉전이나 태양열 같은 물리적인 에너지원만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존재하려면 이 그림에 보이는 수평적 흐름, 즉 산업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교류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수직적인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술을 창출하는 데에는 사회적 교류 관계보다는 물리적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술이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이론화될 필요가 있는 사회적 현상 또는 사회적 자연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자연의 중립적 활용으로만 분류되지 않습니다. 축적이라는 사회적 과정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아직 현대 과학기술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자연의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고 푸른 자연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기술은 또한 글로벌 사회적 관계에서의 교환에 의존합니다. 물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현대 기술은 이 글로벌 사회의 신진대사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에너지 기술을 다른 에너지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 질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화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어떻게 화폐가 설계되는가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만능 화폐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화폐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인간에 의해 재설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능 화폐가 역사적으로 다소 중요한 근거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물 안에 물고기라는 것만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으로 거의 모든 것을 사거나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최상의 거래를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가장 저렴한 제품들, 그리고 우리의 노동력이나 상품들을 시장에서 최고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만능 화폐의 매우 기초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거래를 위해 우리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또는 국가든 모두 이렇게 행동하고 있고 이는 매우 예측 가능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돈이나 화폐의 특징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모든 것이 거래가 가능해지는데 이는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항상 덜 개발된 국가에서 가장 낮은 임금과 가장 싼 자원이 촉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화가 실제로 세상에서 이러한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자본주의 체제라면 이것은 우리가 식료품을 살 때에도 계속 영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만능 화폐의 총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화폐를 이용해 최상의 거래를 추구하는 데서 따라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만능 화폐가 보유한 내재적인 특징입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화폐에 또는 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화폐를 대체하고 다른 형태의 돈을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해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에서 지역 화폐를 만들려는 시도도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화를 실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드게임의 규칙처럼 화폐는 인간이 만든 산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설계될 수 있습니다. 지역 화폐를 만들어서 경제를 지역화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외환거래 시스템의 약자인 레츠가 있었고 또 영국에서 잘 알려진 브리스톨 파운드가 한 사례입니다. 전 세계에 이와 비슷한 수천 가지의 화폐 실험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역 화폐의 문제점은
지역 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한다 하더라도 지구 반대편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브리스톨 파운드를 받는 브리스톨에 있는 상점에 갈 수 있고 여기서 구매도 할 수 있지만 일본이나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역 화폐는 세계 시장의 확장을 전혀 막지 못합니다. 어떻게 상호 보완적 통화 또는 화폐가 초기 형태의 지역 화폐가 달성하지 못한 경제의 지역화를 달성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각 국가가 일반 화폐와 함께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분배되는 보완적 화폐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폐는 현지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를 사는 데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현지에서라는 것은 구매 시점으로부터 주어진 반경 내에 생산된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계화라는 수레바퀴에 사용될 진정한 스패너로 작용할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글로벌 운송에 대한 수요는 를 시킬 수 있을 것이고 가구의 지역 내 소비와 지역 생산의 엄청난 수요를 창출하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지역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회복 탄력성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처럼 기후변화 완화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개혁의 요점은 가계 소비를 글로벌 자원의 흐름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병원이나 컴퓨터 그리고 가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전히 전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구 전체에 사람, 식료품 그리고 다른 상품들을 운송하기 위한 화석 연료 기반의 인프라를 해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발생시키고 재활용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나 성장을 강조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는 화폐 그 자체이며 화폐와 기술 간의 관련성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기후변화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세계화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프 호른보리 교수님의 강연을 함께 봤습니다. 지역의 역할 또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점을 또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조 강연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북대학교 교수이신 김미옥 교수님께서 복지 그 너머 행복을 설계하는 전주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행복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미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그 행사에 기조 강의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 또 기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사실 2016년과 2020년에 두 번에 걸쳐서 2년 동안 했던 연구를
단지 15분에 발표해야 되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좀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복지 그 너머 행복을 설계하는 전주시라는 주제를 좀 잡아 보았습니다. 오늘 발제 순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아마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또 힘든 이 시기에 과연 행복이라는 주제가 맞아? 우리가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뭔가 정책이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행복과 위험사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행복이 구체적으로 막 논의되기 전에 사실 전주시는 2016년에 이미 행복의 관점을 가지고 뭔가 전주 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좀 구현할 수는 없나, 이런 고민을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빨리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전주형 행복 지표를 개발했고 작년 2020년에 전주형 행복 지표를 개정해서 전주 시민들의 행복도는 과연 어떠한가, 그리고 전주 시민들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고민과 대안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런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 행복지표 개발과 그 행복지표에 근거한 행복도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지 그 너머 전주시가 행복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비전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행복과 위험사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점은 사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입에 얘기하기에도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정말 강타하고 있고 오늘도 날씨가 좀 추운데요. 예년에 비해서 오늘 주제인 기후위기도 또 앞으로 이렇게 직면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 정책이어야 하는가? 아마도 행복은 주관적이면서도 그리고 사회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시간이라는 특수한 어떤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이 위기의 시점에 행복의 관점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복의 관점으로 정책을 설계하려고 하면 이제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해지는데요. 건강한 시민, 그리고 그들의 권리, 그리고 그들의 욕구,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의한 맞춤형 설계의 중요성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측면에서 미래의 이 정책은 더욱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넓고 길게 바라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맞춤형 설계를 위해서 창의적 정책의 구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행복의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려고 하다 보니까 1997년에 다소 좀 오래전 얘기되었던 울릴리 베개의 위험사회와 성찰적 현대화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한 20년 전에 얘기된 이 학자의 얘기가 지금 우리 사회를 굉장히 잘 설명해주는 그런 개념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올릴리에 의하면 위험사회라는 건 위험이 사회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코로나19의 위험이 온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이 당면의 현실이 위험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위험사회는 여러 가지 경계를 불분명하게 합니다. 무엇이 위험이고 무엇이 안전이고 무엇이 행복인가에 대한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험은 다음과 같은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공포스럽고 불안하게 하고 또 한 곳의 위험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세계적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요. 세 번째는 과학이 발전하지만 그러나 과학으로 통제되지 않는 어떤 위험에 대한 인식, 이로 인해서 오히려
불안도가 공포감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요. 네 번째는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이라는 가치가 평등이라는 가치를 몰아내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복지, 행복 이런 것보다는 얼마나 안전한가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인 안전에 주목하다 보면 오히려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놓칠 수 있는 또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은 그래서 소비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험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이라는 가치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행복과 복지와 평등과 자유와 이런 여러 가지 본질적인 것들을 어떻게 지키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정책을 설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2016년에 전주시는 전주형 행복 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매우 발빠른 움직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개발된 이 전주형 행복 지표는 시간성, 활용성, 고유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전주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고유성에 주목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비물질적 영역, 물질적 영역, 주관적 행복도 이런 세 가지 차원을 고려해서 2016년에 행복지표가 개발이 되었고요. 옆에 나선형 그림을 보시면 2020년에 개정하면서 또 여러 가지 관계성이랄지 시간성이랄지 특히 주목했던 거는 행복은 환경 안에서 나와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런 개념들을 생태학적 배경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2020년에 행복지표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전주시의 고유성을 살려서 전주시 행복지표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주 사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살고 싶은 전주의 도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격입니다. 아마 품격이 행복지표에 들어간 거는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주시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도시, 품격이라는 세 개의 큰 범주에 13개의 하위 요인을 가지고 47개의 문항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행복 지표를 가지고 과연 전주 시민은 행복한가에 대해서 2016년과 2020년에 조사를 하였고 이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전주시가 행복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행복 조례도 제정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2020년의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0년에 저희가 조사 시점이 코로나19가 관통했던 작년 8월이었습니다. 굉장히 조사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들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전주시 전체 지도입니다. 크게 완산구와 덕진구로 전주시가 행정구역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완산구에 사시는 분들이 약 7.54, 10점 만점에 또 덕진구에 사시는 분들은 10점 만점에 7.06 정도의 행복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아마 이 영향은 소득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행복도에 관련된 지표들이 나옵니다만 다음 페이지에 조금 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연구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많은 걸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좀 표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만 사람 도시 품격 맨 아래에 한번 보시면 이 사람 도시 품격의 영역에서 2016년의 그 조사 결과와 2020년의 조사 결과가 행복도가 낮아지고 있는가 상승하고 있는가를 비교해 본 그런 표를 밑에 그림을 보실 수 있는데요. 사람 같은 경우도 상승하였고 도시 품격에도 모든 영역에서 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 도시가 가장 많은 점수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사 시점이 2020년 8월 코로나19가 관통할 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고 저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당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코로나19가 관통하는 그 시기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결과를 분석하면서 발견했던 아주 흥미로운 지점은 전주시가 그 당시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발빠르고 선제적인 코로나 대응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따라서 뒷부분에 저희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조사를 또 했었는데요. 전주 시민들은 이런 굉장히 이 전 세계적인 그런 위험, 우리나라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코로나 위험 중에서 그래도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 도시, 전주에서 살고 있는 게 상대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결과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분석을 통해서도 얼마나 정책이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시민이 느끼는 행복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하였는데요. 그중에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건강.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당면한 위험이 바로 건강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또 세 번째는 안전, 이런 것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타난 높은 그런 항목들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이 행복 지표 개발을 통해서 전주시 행복도 조사를 코로나19가 다 없어진 후에 아마 조사를 해본다면 어쩌면 이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행복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가 고려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도 또 조사를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행복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약 62.5%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작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올해는 더 많겠죠. 또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전주시가 보완해야 될 정책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조사를 하였고 그 조사 결과를 시에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10년 후에 전주 시민들은 과연 행복할까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미래에 내가 과연 행복할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결과죠. 그래서 행복기대 평가를 보시면 맨 위쪽에 2010년, 10년 전에 나는 행복했는지를 물어본 거에 6.85점이라고 응답을 하셨고요. 10점 만점입니다. 현재 당신은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7.05점, 10년 후에도 행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7.51점을 전주 시민들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주시에 사는 거, 전주 사람으로 사는 거, 그리고 앞으로 건강한 시민으로서 뭔가 이 전주를 누리는 거에 대해서 전주 시민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긍정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정책이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인가는 또 다른 고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그 전주시 행복도 조사를 통해서 몇 가지 전주시 행복 정책을 저희가 제언을 하였는데요. 사실은 몇 가지는 아니고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3가지 하위 범주에 대해서 각각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복의 관점으로 봤을 때, 복지 그 너머 행복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전주시는 누구나 누리는 전주다운 행복도시라는 비전 체계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5대 목표를 가지고 3가지 핵심 아젠다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아마 5대 목표는 좀 다른 지자체와도 유사할 수 있겠지만 핵심 아젠다에 보이는 단어들은 정말 전주만이 내 캐치프레이즈로 표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아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 또 흥, 품격, 이런 것들이 전주 시민들이 많은 말씀들을 질적 조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전주만의 고유성으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서 가장 한국적인 전통을 지켜내는 가장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서 이 3가지 핵심 아젠다를 통해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비전 체계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더 행복한 전주를 위한 정책 제언을 각각 사람의 하위 영역인 건강, 생활, 여가, 관계, 또 도시에서는 교육, 안전, 생활환경, 생태환경,
품격에서는 전주 정체성. 전주 분들은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전주 사람인데, 이런 정체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많아서 문화 향유, 미래 지속, 포용 포함 이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걸 말씀드리면 아마 오후까지 제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시는 걸로 제가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연구는 어떤 의의가 있는 걸까? 첫 번째는 시에서 단순히 복지를 해야 되지 이런 거를 좀 넘어서 좀 더 포괄적인 시각으로 전주 시민의 행복을 좀 설계해 보고자 노력했던 그게 가장 큰 우선 의의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의의는 아마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제가 최초로 시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20년 조사 당시 종단적인 설계를 위해서 패널 조사를 앞으로 할 수 있도록 1차 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대부분 다른 지자체들에서는 이렇게 횡단적 자료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 반면 전주시가 패널 조사라는 고 개념을 종단적으로 설계한 이 지점이 아마 굉장히 앞으로도 의미 있는 그리고 차별화된 그런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패널 조사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올해는 어떤 행복을 느꼈는데 2년 후에는,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어떤 행복도를 느끼는지에 따라서 뭔가 조금 더 섬세하고 촘촘하고 맞춤형 그런 설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고 또 오늘 발표에 다 담지 못한 수많은 행복 정책을 제언하였습니다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이를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이걸 정책으로 구현할 것인가, 어떻게 이거를 그냥 보고서에 담긴 게 아닌 시민에게 적용하기 위한 그런 유연한 그런 것들을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하도록 시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전주 시민과 밀접하게 연계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전주시가 이러한 지점들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도 전주 시민의 행복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무리를 하고요. 앞으로 또 지금 저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직면에 있는데 또 여러분의 행복과 또 전주 시민의 행복이 시와 함께 더 성장하고 발전되는 그런 매일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미옥 교수님의 강연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통계 결과 또 수치를 통해서 전주 시민의 행복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니까 훨씬 더 와닿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7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개막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잠시 후에 10시 40분부터 1세션이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